안녕하십니까, 펀들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4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TRO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LTRO라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s 이런 얘기인데요. 장기 재융자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유동성 공급 조작이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해하기는 이 개념이 아주 편합니다. 뭔가를 조정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내포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전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융자를 받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이자율과 기간을 적용받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주택담보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의 이자보다 이자율이 더 싸졌을 때 더 싼 이자로 다른 곳에서 또는 동일한 곳에서 대출을 새롭게 받아서 이전 안 좋은 조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롭게 좋은 조건의 대출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MRO라고 하는 Main Refinance Operations하고 별도로 이 LTRO를 시행함으로써 유동성의 공급을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자율과 기간을 유리하게 갱신하는 효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ECB의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로존에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ECB에서 기존에 단기죠. 1년에 2% 100억 유로 정도를 각 은행에다가 대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어떤 이유에서 각 은행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뭔가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정책이 섰을 때 ECB 중앙은행에서 여기에 추가로 롱텀이죠. 3년 1% 200유로 200억 유로 금액도 더 크게 이렇게 추가로 LTRO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을 받은 은행들은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전에 안 좋은 이런 조건의 대출금은 새로 받은 대출금으로 갚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조건을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좋은 조건으로 롱텀으로 받은 것은 아마 상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거를 상환을 하게 될 것이고 상환한 다음에 만약에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지금 100억 유로가 남잖아요. 그거를 또 예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A은행의 상황이 그렇게 썩 안 좋아지더라도 ECB 측에서 유동성이 너무 과하게 공급됐다 그랬으면은 예금으로 다시 회수할 목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면은 A은행이 그 자금, 남는 자금, 100억 유로 남는 자금의 일부를 그래도 예금으로 다시 유동성을 회수되는 효과에 그렇게 되겠죠. 회수가 되겠죠. 또는 100억 유로 가지고 있는 것, 추가로 공급받은 것을 기업에 대출함으로써 대출 수익, 이자 수익을 A은행이 얻게 되겠고요. 또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국채, 주로 요즘에 요게 이제 포커스가 되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그런 유로존의 나라들이 발행한 국채를 A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국가들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마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인 요건이 충분히 형성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TRO와 MRO에 의해서 유동성이 조정되는 모습을 이전 09년 실증 자료를 보고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09년 6월에 ECB에서 LTRO를 1차적으로 공급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MRO는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유동성을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주고 받고 이렇게 줬다 뺐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조정을 하냐면요. LTRO 같은 경우는 만기가 유리하게 그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MRO는 단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도록 맘 놓고 쓰도록 주고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좋아지면은 MRO를 줄임으로써 유동성을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LTRO를 갖다가 공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MRO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추후의 상황을 보면서 ECB가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디파짓으로 유동성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LTRO를 09년 6월에 제공을 하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예금 금리를 올림으로써 ECB가 예금으로서 다시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래가지고 유동성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금을 많이 다시 회수함으로써 예금을 높임으로써 시중에 나간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LTRO가 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지금은 LTRO를 공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국채를 좀 매입해 주기를 그런 기대를 하면서 ECB에서 LTRO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전에 그런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년 6월에 LTRO가 공급이 됐죠. 그 이후에 이탈리아 은행 국채 보유 비중 변화인데요. 이렇게 그 돈으로 LTRO 받은 돈으로 국채를 많이 매입한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풀려나간 LTRO로 위기에 처한 그런 국가들의 국채를 많이 매입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 효과를 시장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LTRO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